외부에스는 2013년 2월에 저희가 LG전자가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부에스에서 일을 해서 외부에스 쪽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면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오픈소스들을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픈소스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신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 내부 역량들도 극복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시장을 확대하거나 특정 기업의 소스 코드에서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스를 인수할 때 외부에스 그 HP로부터 외부에스를 인수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스라는 플랫폼에서 오픈소스가 약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20% 정도가 LG전자가 새로 만든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스를 오픈을 하느냐 이거를 처음 고민한 게 언제냐면 저희가 2014년도에 외부에스 TV를 출시를 했습니다. 외부에스 TV를 출시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 코드를 우리만 쓰기는 좀 아까우니 오픈을 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부에스 오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스를 오픈하려고 보니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픈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짰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누가 해커가 그 코드를 보고 TV를 해킹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잘 모르겠다. 한 3년쯤 책상 속에 집어넣어 놓자. 그래서 잘 접어서 서랍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작년에 이제 새로 CTO인 박일평 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외부에스는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 왜 너희만 쓰고 있는 거야? 좀 오픈을 해봐. 그분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픈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2017년에 다시 꺼내봤는데 다시 봐도 개발자들은 똑같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짰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부에서는 오픈해서 만약에 해커가 해킹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완전히 다시 오픈하기 위해서 다시 짠 부분들도 있고요. 오픈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부 코드 중에서 사업부가 반대하는 코드, 이건 절대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코드들은 전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로 나가 있는 것은 저희 사업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코어 시스템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외부에스 TV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팜이라는 회사가 팜프리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저 당시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iOS 개발했던 사람을 영입해서 팜이라는 회사에서 좀 획기적인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최초로 스마트폰 중에 멀티태스킹이 되는 폰이었고요. 카드뷰 UI라는 걸 사용했고 웹 기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루나버스라는 그 디버스와 다르게 어싱크로너스하게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굉장히 신기술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뭐 스프린트라는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몇 가지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팜이라는 회사가 이제 HP로 인수가 됩니다. HP는 이 외부에스를 가져다가 터치패드, 그러니까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터치패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HP가 아까 이 권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세 번째인데요. 이 오픈소스를 밖으로 내놔서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회사가 그램이라는 회사가 스핀오프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LG전자는 그 당시에 코드를 넷캐스트라는 그 전에 TV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TV 플랫폼이. 넷캐스트라는 플랫폼으로 코드를 짜다가 더 이상 코드를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파게티도
이제 스파게티 코드도 이 정도 스파게티는 뭐 이렇게 뜨면 다 깔려오는 뭐 이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밖에서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니까 이제 웹OS라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가져다가 한번 해보니까 괜찮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웹OS를 HP로부터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2월에 인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서 2014년 2월에 스마트 TV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마트 TV는 굉장히 많이 잘 팔렸고요. 지금 시장에는 한 200만 대 넘게 2밀리언, 3밀리언 정도 넘게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이니지, 와치, 심지어 냉장고에까지 넣었고요. 웹OS를 경쟁사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기도 뭐 타이젠으로 이것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라즈베리파이라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35불만 주면 누구나 아무데나 살 수 있는 디바이스라 이 위에 웹OS 올려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웹OS를 개발했을 때 처음에 이제 TV를 개발했던 버전이 A 버전인데요. 보시면 A, B, C, D 이렇게 그 나가는데 이게 뭔지 잘 아시겠어요? 이 버전 이름이 안드로이드는 A부터 나갈 때 이 디저트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 헤어스타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F로 비아이브. 그래서 이 빈버드라고 하는 이 마스코트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이름으로 해서 지금 I 지나서 J 버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J 버전은 제리 컬이라는 헤어스타일이고요. 이 전성기의 마이클 잭슨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 또 스티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여기 때는 TV를 만드느라고 TV와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TV와 결합을 시켜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나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더 잘 만드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나중에 이때쯤 가면 와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폼팩터를 줄이느냐. 그리고 이제 이때쯤 가서 새로운 이제 제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고요. 이때 와서 이제 오픈을 해서 오픈 소스로 내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처 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는 아키텍처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좀 앞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웹OS를 오픈할 때는 플랫폼으로 이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웹OS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웹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웹OS가 최초로 웹 기반으로 앱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웹앱이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웹앱 런타임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 런타임을 저희가 웹앱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웹앱 매니저라는 것도 같이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앱 매니저라는 것, LSM은 루나 서피스 매니저라고 해서 홈 UI하고 그래픽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웹앱 매니저고요. 이게 웹앱이고 웹앱 매니저, 샘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앱이 아닌 다른 앱들 그리고 시스템을 어디서 런치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웹OS 코어 서비스로 컨피그 데몬이나 붓 데몬이나 시스템 데몬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유미디어 서버, 이제 멀티미디어 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오픈했더니 그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라고 AGL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쪽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도 웹앱을 하고 싶은데 웹앱 런타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만 뜯어다가 이갈리아라는 회사에 외주를 줘서 이걸 가져다가 웹앱 런타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출장을 갔는데 가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에 갔더니 또 이제 다른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파나소닉에서 만든 게 우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겠다. 그러면서 위쪽에 Qt 기반의 앱을 돌리고 Qt 웨이랜드라는 프로토콜 그 스택을 사용해서 아래쪽에 웨스턴하고 통신을 해서 그 그래픽 쪽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을 오픈해서 누가 가져가서 이제 LG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기를 바랬는데 다른 데서 이제 제네비나 이런 데서 또 루나버스에 관심이 있어요. 디버스를 쓰니까 이제 이게 싱크로너스한 버스고 이게 나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루나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어싱크로너스로 버스를 개발을 했고 처음에 통신할 때만 서비스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P2P로 통신하는 모델이라서 훨씬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통신하는데 이걸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처음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 5, 6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른 데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브OS를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오늘 포럼 제목이 4차 산업혁명하고 뭐 몇 가지가 나와서 보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거 그림을 어디서 저희가 그려가지고 온 건데요. IoT나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나 오토모티브 이건 이제 모빌리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에다가 5G 되면 아마 가로등마다 전부 기지국이 설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비이클 투 비이클이나 이런 통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데 웨브OS가 어딘가 쓰이지 않을까 웨브OS가 안 쓰이면 웨브OS의 컴포넌트라도 어디 쓰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웨브OS GitHub에 지금 오픈을 해놨고 많이 컨트리뷰션을 여기 계신 분들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네. 웨브OS OS에 대해서 오스컨이 이제 7월 달에 있었는데요. 7월 달에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발표도 하고 이제 오픈소스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국내 이벤트도 니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 같이 협업을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나 컨트리뷰트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데를 통해서도 같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웨브OS도 이제 거의 많은 오픈소스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80% 이상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공생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 향후 어떻게 전개를 할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정부가 보조금을 주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라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 책을 사가지고 막 봤더니 오픈소스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면 안 된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왜곡된 시장을 초래한다. 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리눅스가 나오면서 성당과 시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웨브OS를 오픈하고 나서 저희가 오픈한 모델을 보니 성당 모델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웨브OS를 오픈한 이후에 외부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뜯어다가 어디 딴 데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걸 다시 저희한테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그러니까 성당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소스 코드를 오픈했는데 오픈할 때까지의 과정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코드를 오픈했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에서 LG전자만 우리의 리파지터리를 따로 두고 우리끼리 막 소스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때쯤 되면 오픈해야지. 아, 이때 뭘 오픈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되면 이제 그때 오픈을 딱 하니까 그 코드를 볼 수 있지만 코드가 왜 거기에서 그렇게 이 기능을 왜 넣었을까? 이런 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시장 모델은 코드를 전부 다 오픈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리눅스가 가장 시장 모델의 가장 큰 예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눅스는 이제 시장처럼 다 개방을 해놔서 이게 계속 발전되는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거기서 보면서 버그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면 보는 눈이 많아질수록 버그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버그를 찾지 뭐 이런 모델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로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까? 혹은 이 뭐 각각의 모델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리눅스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희가 이게 이태리에 가면 이 바티칸 박물관에 토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땅을 파봤더니 이게 나왔다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딱 보니까 저희가 오픈한 게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머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이걸 갖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운받아서 라즈베리 파이에 올려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좀 같이 들어오셔서 미켈란젤로가 이걸 보고 뭐 천지창조 이걸 그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만드시고 로댕도 이거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만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